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칠판 강의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수익이 잘 안 났다거나, 또는 이제는 좀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과연 어떠한 성향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포트를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변형 포트폴리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변형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준다는 건데, 요게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 네. 돈이 많은 사람하고, 이 돈이 적은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은지,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소액 투자자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액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돈이 많은 사람, 즉 자산가들이죠. 몇십억씩 되는 그런 분들이 금융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 방법을 왜 쓰면 안 되는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적은 사람들의 방법을 쓰면 안 되고요. 돈이 적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너지가 나오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이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오는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 이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포지션들을 말씀드릴 거라서 대체적으로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즉 자산가들의 포지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이 투자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투자 중독에서 탈출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릴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네, 천천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투자, 즉 나는 소액 투자자지만 지금은 소액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액 투자자로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속 돈 안 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은 1억 갖고 투자하지만 계속 1억 갖고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5억이고 10억이고 50억, 100억? 네,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니까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그 성공을 향한 전략적인 그런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들어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개인 투자자들의 치명적인 중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치명적인 중독. 이게 뭐냐면, 무지성 몰빵 투자라고 사실은 써놨지만, 몰빵 투자. 이거 나쁜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다 넣는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예요. 소액이라서.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요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칠판으로 좀 보자고요. 자, 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1억. 뭐, 물론 이제 100만 원어치씩 주식을 사게 되면, 네. 100만 원어치 주식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억이니까 100개를 살 수 있겠죠? 네. 100개를 살 수 있어요. 물론 100개만 해도, 와, 많다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투자하신다 보면은 100개가 아니라 뭐 200개, 300개도 가져가시잖아요. 자, 근데 1억으로 100개지 종목을 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100만 원의 숫자예요.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개를 살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뭐 2, 3천 원짜리 사시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하이닉스 얼마예요? 90만 원 막 찍어주고 막 난리가 아니죠. 뭐 효성중공업 260만 원 막 이렇게 한 주도 못 삽니다. 네. 못 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개밖에 못 삽니다. 100만 원으로요? 그것만 사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에 안 차겠죠. 네, 성에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만 하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짜리 하이닉스에 어떻게 해요? 10개 사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에서 10개 사면 1000만 원이 깨지게 되죠. 10%가 한 종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인보우 20개 사버립니다. 네, 1000만 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 20%의 지금 종목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종목 못 사요. 한 4, 5개, 또 여기서 뭐 혹시라도 물리면 추가 매수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몇 종목에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빵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몰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몰빵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몰빵을 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 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몰빵 투자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정말 조금씩 사는 거예요. 정말 조금씩 사다 보니까 종목이 점점점 백화점으로 되는데 이 백화점으로 되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계좌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종목이 많아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주식을 많이 사는 건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어치 샀어요. 네. 처음에 내가 1억이에요. 1억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어치 샀어요. 100만 원어치 샀는데 하다 보니까 주식을 조금씩 더 사게 돼요. 네. 더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일단 사놓은 상태에서 뭐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요거가 잘 안 간단 말이지. 네. 지금 샀는데 한 5% 올라가고 말고 막 그래요. 근데 딴 데 돌아보니까 와, 저쪽에서 많이 간다. 와, 이쪽에서 많이 간다. 막 계속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단 놔두고요. 다른 거 또 사게 됩니다. 또 조금 사게 돼요. 자, 조금 사는데 이것도 잘 안 가?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사요. 잘 안 가? 또 다른 것도 삽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을 만난다. 주식을 많이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차익 실현하면 돼요. 네. 차익 실현해서 나오시면 되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에브리바디가 다 물려버리죠. 1번, 2번, 3번, 4번 많이 산 것도 물리고 조금 산 것도 물리고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물리는 겁니다. 다 물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죠. 왜? 나는 원칙을 지키고 투자했어.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 좋은 주식. 네. 좋은 주식. 즉 다시 얘기하면 우량주 산 거야. 우량주를 어떻게 했죠? 분할 매수, 소액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우량주를 소액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근데 주식은 주가가 떨어져서 물려 있어. 그럼 다 물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다 물리잖아요. 물리는 상태가 돼버렸어. 내 돈 1억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손절을 해야 되지만 우량주가 손절을 안 해. 그럼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냥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하게도 계좌가 정체가 된다는 얘기. 멈춰! 네.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이 계좌가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와 줘야 되겠죠? 다시 올라와서 이 자리, 내가 샀던 자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죠?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당연한 거죠. 매수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요거 마이너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계좌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멈춰 있으면 상관없는데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주식을 다 샀잖아. 주식을 다 사서 뭐가 없어요?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라도 좀 해줘가지고 평단가 낮춰줘야 되는데 요것도 안 돼. 야,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계좌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손절매도 안 된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매수 못 하잖아요.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죠. 내 종목은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좌가 정체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이라도 만나게 되면 이거는 네, 당첨이죠. 뭐에 당첨됩니까? 한 2, 3년 조정받는 거에 당첨입니다. 왜냐하면 우량주로 접근했을 때 물려버리면 이 우량주들은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가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재수 없으면 2, 3년도 조정받거든요. 여러분들 2021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21년도에 매매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대형주 사셨잖아요. 삼성전자니 뭐 현대차니 뭐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런 거 사셨잖아요. 2021년도에. 걔네들이 언제 회복됐죠? 2025년도에 회복이 됐어요. 22년, 23년, 24년, 25년. 4년 걸렸습니다. 회복되는데요. 만약에 몰빵을 쳐놨다. 위쪽에다 잔뜩 사놨다. 그럼 물려있으면 추가 매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방치. 그러면 계좌는 어떻게 돼요? 4년 걸쳐서 겨우 본전에 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4년 동안 뭐 하신 거죠? 그냥 물린 계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내려갔을 때 2022년도 말이나 2023년도에 손절매도를 때려버리거나 참다 3년 참다가 2025년도 초반에 손절매도 때려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주식 투자를 싫어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주식 그거 하니까 안 되겠더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 대응을 하신 거죠.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거 다 살 수가 없거든. 그거 다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좋아 보이는 거, 올라가는 거, 테마, 이런 업종, 이런 거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는 뭘 해야 되냐면 선별을 해야 되거든, 선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선별이 또 잘 안 되지. 이거에 대한 치명적인 포지션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자꾸 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중독도 걸리고요. 네, 수익도 안 나고 정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남들 다 돈 벌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좋은 주식 많이 샀는데 수익이 안 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 부분들은 차츰차츰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뒤로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자, 묻지마 몰빵 투자. 또는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막 사버린 거야, 그냥 막. 네. 그래서 백화점식 방치 투자라고 합니다. 이걸 사놓고 그냥 내두는 거야. 오늘 올라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네. 좋아 보이는 거 언젠간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그냥 막 대충 눈 감고 그냥 막 사버리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좌가 정체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 왜? 몰빵 투자해가지고 왕창 물리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사가지고 다 물리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건 똑같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대응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현명한 분산과 학습을 해가지고요. 공부를 해서 이 단계를 벗어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이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미스매치. 서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매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매칭. 나에게 맞는 매칭. 근데 매칭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체급에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을 갖게 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산 규모를 일단 저는 소액 투자를 10억 이하로 잡겠습니다. 네. 10억 이하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10억 정도 금융 투자 그 주식에다가 집어넣고 투자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소액이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고액 자본 같은 게 보통 한 30억 정도 네, 시장에서 굴린다. 네, 주식 투자에만 네, 굴린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고액 자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왜 이런 분들을 고액 자본이라고 하는지. 물론 이제 10억이신 분들도 뒤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어떤 조건이 달라붙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이 자산 규모는 일단 이렇게 나누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즉,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자금의 투입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자, 어쨌건 이 소액 자본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회전이 필수적입니다. 자금이 순환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거나 다 물려버려서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적당한 차익 실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의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고액 자본들 같은 경우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 네.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주식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망할 기업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놓고 한 5년 기다려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서 수익 납니다. 물려있는 거? 그냥 냅둬버려요. 그럼 알아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당 1,000만 원씩 사가지고 그냥 던져놔! 네. 어떤 것들은 막 1000%, 2000% 올라가요. 1,000만 원짜리가 1억, 2억 됩니다. 어떤 것들은 내려가가지고 뭐 한 500까지 까요. 50%, 한 70% 까이면 한 300밖에 안 남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왜냐면 이 돈은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돈은 아니거든. 그냥 냅둬 알아서 크겠지. 그게 고액 자본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목을 넓게 분산해가지고 뭘 하느냐. 나의 자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액 자본가들의 투자 성향은 보수적,
소액 자본가들은 이거를 빨리 굴려서 이 고액 자본가들의 이 보수적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 최대한 많이 벌어서 고액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고액 자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고액 자본가들의 투자 방식을 따라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안 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자 보세요. 자본 규모별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운영 원칙. 자, 소액 투자자는 시간 단축이 생명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빠른 회전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돼요. 자산가는 방치형 매매를 하시는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자산가의 방치형 매매는 금지. 소액 투자자들은 방치형 매매를 하게 되면 안 돼. 안 돼. 도약기가 필수하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가변형 엔진을 장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액 투자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0억. 자, 10억 이하 다 소액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10억 정도를 가지고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1000에서 2000 정도. 네. 그냥 기본 사죠. 네. 그냥 한 2, 3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600, 700 정도는 사잖아요. 그 정도 안 사나요? 종목당 조금 샀다 그러면 한 5, 600씩 사고요. 대충 처음에 진입할 때 1000에서 2000 정도는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면 3000에서 4000 정도. 네. 너무 많이 잡나요? 아, 나는 투자금이 3천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 1억 미만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금이 1억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어때요? 투자금이 1억 미만이에요. 이런 분들은 요거보다 10분의 1로 줄겠죠. 뭐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사다가 나중에는 300, 400 정도로 늘어나서 종목당 비중이 500 정도까지 늘어나겠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자, 지웠다가 다시 가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10억 이하를 놓고 보는데, 자, 이 사람들이 종목을 이렇게 사다 보면요. 자, 일단은 내가 한 2천만 원으로 봅시다.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샀어요. 그럼 몇 개 살 수 있어요? 10억으로? 2억이면 10개죠? 네. 50개. 10억으로 50개밖에 못 삽니다. 그죠? 10억으로 20개밖에 못 삽니다. 2천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 1000만씩 투자하면은 100개예요. 1000만 원씩 간다 그러면 100개. 100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은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종목당 비중을 1000만 원씩 실어줘야 되는데 100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계속 생겨나죠. 또 물려있는 거 손절 안 하죠. 그럼 100개가 돼야 안 돼요? 넘어가죠. 100개 넘어갑니다. 그럼 한 200개 됐다 칩시다. 200개. 어떻게 돼요? 200개를 못 만듭니다. 산술적으로는요. 왜냐면 이만큼 샀기 때문에. 이 종목당 5%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있었다 그러면 5%밖에 안 됩니다. 추가 매수 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 갔다 해도 이거 종목당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5%인가요? 10억에 1000만 원이면 이게 10%인가요? 아니죠. 10%는 1억이잖아. 몇 프로입니까, 이거? 생각해봐. 10억이면은 이게 1%네, 1%. 네. 1%, 2%네요. 그죠? 네. 10억에 20%면 20억이잖아. 10%면은 10억이고요. 1억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2%밖에 안 돼. 종목당 비중이 2%밖에 안 실었는데 2천을 사야 된다니까? 그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요만큼만 해도 사실은 자산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봅시다.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100개밖에 안 돼. 100개. 왜 1%씩 샀는데 100개야, 100개. 문제는 말이죠.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00개를 꽉 채우고 나면 끝이에요. 돈이 없어.
근데 주식은 어떻게 돼요? 장이 오를 때는 수익도 실현도 하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고액자산가들은 그냥 방치를 하거든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냥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액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가 안 돼. 왜? 100개를 꽉 채워놨는데 얘들이 다 수익이야. 오케이, 좋다. 좋아.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나는 주식을 더 늘려고 싶거든?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개 이상 못 산다는 거야. 이론적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되지. 그죠? 근데 주식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럼 방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거 가지고 계속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새로운 주식은 계속 나오는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행복한 상황인 거고, 아이고.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게 앞에 조금 편집했어요. 이게 뭐가 지금 엉켜가지고 프로그램이.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전에 금액이 꽉 찼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더 살 수가 없잖아요.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땐 상관없는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100개가 다 물리는 거야. 100개가 다 물려요. 다 물리면 주가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다 마이너스면 아까 말씀했죠. 손절을 못하게 됩니다.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산가들은 물렸어? 냅둬. 어차피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올라가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뭘 할 수 있어? 계속 살 수 있어, 주식을. 왜? 돈이 있으니까. 이거 물린 거 그냥 냅두고 나는 새로운 이 새 돈으로, 나한테 있는 돈으로 새로운 주식을 더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은, 고액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은 종목이 뭐 500개도 되고 600개도 되고 10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수익 날 때까지 안 팔아도 되거든.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계속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액 투자자분들은 따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가 소액 자산가지만, 소액이라고 해서 뭐 다 소액은 아니죠. 네. 소액이라고 해서 다 소액은 아니지만, 자, 소액 자산가야. 내가 소액 자산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소액인데, 주식을 이만큼 샀어요. 한 10억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샀어. 주식 샀는데, 여기서 더 사고 싶다. 더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산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더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10억 가지고 100개를 샀어요. 근데 이번 달에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넣을 수 있겠다. 투입을 해줘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2종목 더 살 수 있어요. 그럼 102개가 될 수 있겠죠. 투자 금액은 10억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 규모를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물려 있어? 그럼 냅둬. 내가 새로 나온 돈으로 계속 사가지고 주식도 늘려가지고 할 거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물림 현상을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큰 게 물린 거고 계속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 정도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추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시긴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계속 계좌에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자산이 이게 주식 투자하는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달 월급 종목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매달 월급 타면 일정 부분을 띄어가지고 주식 계좌로 밀어넣습니다. 계속 더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금이 더해집니다. 원금이 계속 불어나요. 그리고 계좌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불어난 원금의 수익률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좌가 뻥튀기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여러분들과 같이 운영하죠. 그래서 소액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소액이죠. 네, 소액입니다. 저 소액이에요. 네, 얼마 없어. 너는 돈 많냐? 그러면 얼마 없어. 없는데 어쨌든 소액 계좌를 운영합니다. 소액 계좌를 저는 방치형은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계좌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익이 난 거는 챙겨요. 현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싹 모아뒀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 새로운 것들 위주로 매수해 주는 거야. 즉, 새로운 주식을 사고 싶으면 돈을 만들라 이 얘기입니다. 계좌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새로운 주식을 사는 거지. 그러면 종목 숫자는 최대 100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별 운영 원칙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냥 놔두고 그냥 방치해 놓고 10억이든 20억이든 그냥 던져 놓고 뭐 알아 올라오겠지 냅둬버려. 그리고 주식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야 이게 돈 줄 테니까 이거 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막 종목이 5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억이든 1억이든 5억이든 간에 사놓고 돈이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어. 이런 분들은 방치된 계좌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막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가고 있어. 돈 많은 사람들 그냥 놔두면 되는데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은 다 물려 있어. 딴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정체가 돼버리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구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소액 투자자인지 고액 투자자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소액 투자자에 많이 걸리실 거예요. 10억 미만으로. 10억보다 안 돼. 뭐 5억 있다, 뭐 6억 있다, 7억 있다. 다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매달 일정하게 뭐 1000만 원이든 뭐 2000만 원이든 계속 주식 계좌에 넣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소액 계좌로 보시면 안 되고, 네, 방치형 계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 말고요. 꾸준하게 매달 500이라도 매달 꾸준히 넣을 수 있다라면 그러면 방치형 계좌가 가능합니다. 요때는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요거는 뭐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다르게 다루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분들은 일단 네, 그게 끝이야. 주식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 끝이고 돈을 더 늘려면 어떻게 해요? 빚내 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투자자들은 여유 자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집어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액자산가는 자산 규모가 커가지고요. 1000억 원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1%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10억을 버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놔둬도 돼. 네. 자산 포트폴리오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다 좀 심어놓고 저기다 좀 심어놓고 주식시장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냅둬버려. 올라갈 때 뭐 팔지 뭐. 이쪽 부동산 잘 가니? 이쪽으로 가서 수익 내고 뭐 임대가 요즘에 괜찮니? 일로 하고 뭐 채권이 괜찮니? 금이 괜찮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돈이 많으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회전을 시켜줘야 돼. 왜? 돈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걸 해줘야 돼.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수익이 많이 난 거를 잘라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시 수익 날 것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내 재산이 1억이었다가 1억 2천만 원이었다가 이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굴려가지고 네 1억 6천 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복리 투자를 이 고액자산가들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는 거지만 소액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복리가 보통 1년 후에 뒤집어진다고 한다는 것을 땡겨줘야 됩니다. 수익을 빨리 올려서 땡겨주고 빨리 땡겨주고 그렇다고 단타치라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회전율이 필수되어 있다. 고액자본가는 보수적인 분산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변출력을 해서 시간 전략이 핵심이에요. 즉 7년 걸려야지 계좌가 따블이 됐는데 이거를 자꾸 써서 회전을 시켜주다 보면 1년이나 2년 사이에 계좌가 따블이 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1년이나 2년 정도 기다리려면 그것도 벌써 여러분들 네, 입에 거품이 나올 정도겠죠? 네. 자, 그래서 고액 투자자들도 성장기에는 손 안 대는 투자는 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회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액 투자자분들도 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성장주 쪽에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종목수를 늘려주는 거, 더 늘려주는 거, 또 수익이 나는 부분도 좀 잘라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깔아놓고 수익 나는 것만 챙기는 전략이 가능해. 물려버리면요, 그냥 놔둬버려도 상관없는 거. 우리는 물려버리면 안 돼요. 계좌가 물려버리면 그냥 다운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고액자산가들은 그냥 뭐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다른 데 집중하면 돼요. 올라올 때까지요. 왜? 당장 급한 돈 아니거든. 근데 우리들은 이 돈이 내 재산의 거의 전부일 가능성도 많아요. 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 닥닥 긁어가지고 주식시장에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다 물려버리게 된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유동성 자금들, 현금이 꽉 묶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요? 재수없으면 2, 3년.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가변형 엔진, 확장과 수축. 요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확장과 수축은 뭐냐면, 자, 상승장과 하락장을 나눠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승장에는 주도 섹터에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뭐, 소부장이나, 뭐, 그 반도체죠? 반도체 또는 로봇,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종목을 한 60개, 70개 갖고 갈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갖고 갔었죠? 60개, 70개. 그러다가 장이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수익이 많이 나온 것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현금화. 종목을 압축화 시키는 겁니다. 압축시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면 더 사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놔둬도 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왜냐면 이게 나의 전부거든요. 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수익을 지켜서 땡겨줘야지. 그걸 가지고 장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싸졌을 때 그걸 다시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나는 1억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억 5천이까지 올라갔어. 안 지키고 그냥 놔뒀더니 다시 내려와가지고 1억까지 다시 빠졌어. 그럼 나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네. 근데 내가 1억 5천까지 만든 상태에서 1억 5천을 차익 실현하고 하락장에서 1억 5천을 다시 투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난번에는 1억 가지고 수익을 냈지만 이번에 1억 5천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액 투자자들은요. 고액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게 그냥 난 안 팔아도 돼. 냅둬버려. 떨어졌어? 자, 지금 1억 정도 샀는데 1억 5천까지 올라갔다 1억까지 다 떨어졌다고 그랬죠. 야, 그럼 좀 더 사. 1억 5천 만들어서 더 사. 이게 가능하거든요. 고액 투자자들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게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게 전부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가격이 싸졌을 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가가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난 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고액 투자자들은 가만 냅뒀다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더 투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시장의 계절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동조화시켜라는 얘기죠. 올라갈 때는 종목 수를 조금 늘려서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하락장이 되면은 종목을 압축해서 현금화 시켜놓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집어넣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고액 투자자분들은 네 내려갔어? 오케이. 자 이제 올라갈 때쯤이면 야 이거 갖고 좀 더 사.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네 배당주 또는 뭐 성장주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수익이 더 커지겠죠. 나중에. 투자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네. 시장보다 강한 놈을 찾아라.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주도주예요, 주도주. 이게 주도주입니다. 자, 주도주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죠? 자, 지수를 끌고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주도주가 된 거잖아요. 지수를 끌고 오는 시장의 포지션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거든요. 이 주도주가 시장보다 강한 놈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1% 올라가되 얘네들은 2%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시장을 끌고 올라가지만 개별 종목이잖아요. 시장은 전부 다 아우르는 인덱스고요. 그래서 시장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보조지표 없이 차트만 비교해라. 무슨 얘기냐? 다른 거, 네, 다른 거. 그냥 뭐 이거 살펴보고 뭐 강도 뭐 이런 거 살펴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만 비교하세요. 차트만. 물론 세세한 매매 포인트를 볼 때는 지금의 과매수냐 과매도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들어가요? 보조지표는 매매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의 강도, 지금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냐 이거는 차트의 추세만 보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차트와 내 종목의 차트를 비교해 보세요. 지수도 올라가고 내 종목도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시장보다 강한 놈,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막 그냥 많이 치고 올라갔다. 물론 시장보다 물론 무조건 좋으면 좋긴 하겠지만 시장은 잘 안 가는데 지 혼자 막 튀어 올라가. 이런 것들은 거의 개별주의 가능성이 높겠죠. 특정 테마나 재료나 이런 것들 뉴스 분석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시장보다는 더 잘 오르고 있는 거. 시장과 방향이 비슷한 애들, 이런 애들을 골라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버티는 놈들이 대장이기는 한데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질 때 잘 못 버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요것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장이 올라갈 때 주식을 같이 샀어요. 이건 시장이에요. 이건 시장이고 이건 종목입니다. 네. 이게 주식을 샀는데 장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내 종목은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다 떨어져요. 근데 장이 빠질 때 내 종목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들 많이 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 빠지면 다 빠지거든요. 다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 떨어질 때도 뭐 수익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놈 저놈 다 같이 빠지면서 숫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 막 내려앉아요. 근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지선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까지만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즉, 이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보통 대형주들은 한 20에서 30% 정도 빠져요. 그럼 이 20에서 30%를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내가 수익이 100% 이상 나왔다. 20%에서 30% 빠진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100%의 수익률이 반토막 나겠죠. 네, 반토막 납니다. 100%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나게 되면은 내가 괜찮은가? 괜찮다 그러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괜찮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20에서 30% 정도 빠질 것 같으면 여기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차익을 챙겨보자. 네. 차익을 챙겨보자.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요 정도 빠지고 나면 지지선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들어가겠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좀 빠지 냅둬버려. 네. 다시 올라갈 거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요런 포지션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소액이라고 해서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가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두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보다 강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피크로 올라갔을 때 때려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사주는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쉬운 전략은 아닙니다. 이게 쉬웠으면 전부 다 소액에서 다 고액으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차트에 대한 포지션들 잘 보시긴 해야 됩니다. 네, 또 넘어가서 볼게요. 중요한 것만 딱딱 캐치하시면 돼요. 네, 리스크 관리 요거 오기 전에 네 진짜 주도주 여기 했었죠. 그래서 진짜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진짜 주도주는 뭐냐? 지수가 전 저점을 깰 때 내 종목은 저점을 높이면서 버티는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론적인 부분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락장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부분이긴 한데요. 다 올랐죠. 시장도 오르고 종목도 올랐어요. 그러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떨어지지만 내 종목은 어느 시점에서 버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주도주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런 애들은 다시 반등합니다. 그래서 2차 상승 랠리를 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음 상승장에서 바로 알바끼게 된 주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높게 올라간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는데 뭘 사면 좋을까요? 바로 알바끼를 하셔야 돼요, 알바끼. 다음에 올라갈 주식을 사서 딱 알바가 놓는 거예요. 근데 알바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때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엿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최고로 높을 때 딱딱 팔아지면은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평균치보다 높게 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만한 공터의 가운데에 딱 알박기를 한 땅이 하나 있어.
근데 주변에 막 공장을 짓는데요. 근데 이 알박기한 땅이 굉장히 거슬리거든?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한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사야 되는데 이놈이 알박기 해놨어. 그럼 얼마 주고 사야 돼? 한 5천 주고 사야 되겠죠. 근데 이놈이, 야, 모르겠어. 나는 이거, 지금 주변 시세는 2천이지만 난 알박기 한 거니까 한 2억 내놔. 그럼 이 시공사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알박기가 들어가 있으면 주변에다 그냥 공장 세워버리는 거야. 네. 사가지고 깔끔하게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냥 세워버리는 거죠, 뭐.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영원히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박기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안 팔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쭉쭉쭉쭉쭉쭉 떨어졌을 때 내가 알박기를 한 시점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좀비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승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개념은 내가 상승장일 때 나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게 주도주예요. 그리고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시장과 같이 동조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팔고 다음번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알박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하락장이 나올 때, 네, 하락장에서 이렇게 돌아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팔고 난 현금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넘어가서 보시면, 자, 강세장에서는 주도 섹터의 다변화를 통해서 종목을 많이 늘려가도 돼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섹터를 압축하고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것 또는 뭐 약세장에 나오면 대체적으로 뭐 방어주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시장은 떨어지지만 내 종목은 잘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조금씩 올라간다라면 긍정적입니다. 보조지표 필요 없어요. 차트만 가지고 강도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버텨주는 종목만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때 힘을 더 세게 냅니다. 왜냐면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나는 좀 덜 떨어졌어. 그럼 장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덜 떨어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버티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고요. 지수가 전저점을 깨어 내려갈 때 내 종목은 그냥 버텨주는 거야. 야, 나는 여기까지는 내려왔지만 더 이상 안 내려갈래 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자, 오늘은 매수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한번 봐드릴게요. 리스크 관리를 정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당 비중은 최대 2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특별한 종목들은 조금 오버되긴 합니다. 오버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2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소액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0%의 종목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종목을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춤을 춰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중이 많아지면 흔들려요. 수익이 많아도 흔들리고 수익이 많이 안 나오고 손실이 많아도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주도 섹터 중에 분야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라. 자, 이번에 우리가 반도체나 로봇 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자금 배치해가지고 네, 수익이 많이 나왔죠. 이번에 우리 로봇을 어떻게 했느냐. 10개 넘게 샀잖아요. 포트폴리오 안에 분산을 해서. 얘네들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를 골고루 사가지고 많이 사서 걔네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 거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준 거죠. ST7이 그런 겁니다. 7가지 종목, 7가지 우량주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어주자. 그래서 이 ST7을 다 합쳤더니 비중이 얼마 됐다? 전체 비중의 60에서 65%까지 올라갔더라.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많이 나왔던 거고, 이 ST7을 우리가 이번에 팔면서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게 됐죠. 여기다가 플러스 로봇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현금에다 엄청난 현금을 또 더해서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현금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현금을 가지고 조금씩 사기 시작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그 타이밍에서 다시 뭐가 돼요? 섹터를 구축하면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서는 현금이 짱이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무리 가격이 싸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이런 거예요. 리스크 관리는, 종목당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종목당 비중을 지키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종목들을 가지고서, 네.
왔다리 갔다리, 샀다 팔았다 하는 형태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단타치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이클, 흐름 이런 걸 보면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물려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자, 기도하지 말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라. 매매일지를 써라. 근데 매매일지 잘 안 쓰죠?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는 뭘 샀다, 뭘 팔았다, 언제 했다 이런 거 써야 되지만 전문가랑 같이 할 때는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죠. 제가 다 해드리니까요. 원칙 기반의 기계적 자금을 운용해라. 원칙. 냉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더 올라갔는데 왜 팔아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에서 파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그럼 팔아야지. 그럼 팔아야 돼요. 그럼 매도하는 겁니다.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 보이지만 우리는 이쯤에서 사야 됩니다. 그럼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원칙을 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기계적인 대응을 해라. 핵심입니다. 자, 유연한 대응이 자산을 지키게 될 것이다. 네. 한 군데에, 한 곳에 정착하지 마시고 고착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좋을 때는 이만큼, 나쁠 때는 좀 줄이고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외식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벌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외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좀 하죠. 자, 그런 겁니다. 많이 벌면 많이 쓰고요. 조금 벌면 조금 쓰면 됩니다. 주가 올라갈 땐 많이 가져가고 안 좋을 때는 조금만 가져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네,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도하지 마. 주식 사놓고 제발 하지 마시고 이건 파주에다가 절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뭐 주도 섹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진행하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진행하시라는 거. 그래서 유연한 대응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30억 자산가. 아까 말씀했던 이 30억 자산. 고액 투자자잖아요. 고액 투자자. 고액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잘못된 투자 습관과 완전한 결별을 하라. 자기의 체급에 맞는 정밀한 운용을 해라. 이거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요거가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 고액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액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고액 투자자 나 30억 이상이 있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수혈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였죠. 좋은 주식 또는 좋아 보이는 거 또는 좋은 주식을 그냥 사세요. 네, 그냥 사라. 그 다음에 수익 날 때까지 홀딩. 주가가 떨어지면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라. 네. 종목 숫자 상관없습니다. 왜? 난 돈이 많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 뭐 100개든 200개든 600개든 1000개든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근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고액자산가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을 죽이면 되고 당장 나한테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액자산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소액자산가인데 종목을 계속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떨어짐. 만약에 고액자산가가 야, 이 종목 좋다 해가지고 주식을 한 500개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500개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지. 왜? 돈이 없거든. 500개 못 삽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다고 500개를 사가지고 이 중에서 솔직히 뭐 한 300개가 마이너스 20%고 100개 정도는 뭐 그냥 본전이야, 본전. 그 다음에 뭐 한 50개 정도는 뭐 100% 미만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50개 정도가 뭐 한 500에서 1000% 정도씩 수익 났다. 이거 계좌 무조건 수익입니다. 네.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500개를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문제는 500개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면 돈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면 돈이 떨어져요. 여기서 뭐 이 이상을 더 사시려면 뭐 해야 돼요? 대출을 받거나 뭔가 좀 현금을 땡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정도에서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는데 주식은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을 하게 된다고. 좋은 주식이 10개가 있어. 좋아 보이는 주식이 10개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다 사겠지, 10개를. 근데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이 10개 중에서 2개만 산다든지 3개만 산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10개 중, 이게 지금 확률 게임이거든요? 10개 중에서 7개가 떨어지고 3개가 올라간다. 그럼 계좌는 수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내가 선별한 두세 개의 종목이 다 이 하락하는 7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계좌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수익 나는 것만 사면 괜찮은데 이쪽으로만 사게 되면은 계좌가 망가지죠. 그리고 뭘 해요? 좋은 주식이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다. 손절 없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목이 계속 늘어나요. 무슨 종목이? 물린 종목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액 투자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겁니다. 고액 투자자를 따라하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고액 투자자분들은 큰 자금을 그냥 이렇게 조그만 종목을 해가지고 종목 숫자 줄여가지고 막 계속 굴리다 보면 이거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넓게 펴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게 안 된다고.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종목 숫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100개 미만 넘지 말자. 저는 100개까지 가본 적도 없지만 100개 미만으로 운영하라.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해라. 안 팔고 자꾸 욕심내서 더 간다 하지 마시고 적당한 포지션에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면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그 수익을 바로 쓰지 말고, 네? 바로 쓰지 말고 주가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쌀 때 매수하잖아요. 쌀 때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쌀 때 팔았잖아. 그럼 여기 수익은 뭐죠? 현금. 이거는 현금이니까 이 현금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쌀 때 사야지. 즉 주가가 리스크를 했으니까 떨어진 다음에 사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밑에서 올라올 만한 거 이런 걸 사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몇 바퀴만 굴리면 고액으로 그냥 가실 수가 있어요. 고액 되시면 그때부터 나눠서 사세요. 네, 뭐 200개를 사시든 300개를 사시든 돈이 있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죠? 문제는 중간에 돈이 끊어질 것 같은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거 흉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0만 원 버시는 분이 500만 원도 많이 버시는 거예요. 500만 원 버시는 분이 월 2억씩 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 그냥 페라리,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타고 다녀요. 근데 나는 5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지금 그냥 그랜저 타고 있어. 야, 그랜저가 나쁜 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야, 나도 저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게 타야 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라고. 망한다고. 보세요. 끌 수는 있어. 탈 수는 있어요. 람보르기니 얼마죠? 람보르기니가 한 5억쯤 하나요? 네. 뭐, 살 수 있죠? 네, 살 수 있어요. 뭐, 돈이 뭐 부족한 거 아닐 거예요. 5억 정도 하면은, 만약에 리스를 때린다, 할부를 때린다, 그러면 한 600? 이거는 못 사겠는데. 못 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한 2억 정도 되는 거 샀다. 2억 되는 정도 2억 정도 되는 차를 샀어. 네. 500만 원 버는 분이에요. 500만 원 버는 분인데, 2억짜리 차를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를 뭐 대충 리스로 땡기고 뭐 어쩌고 하면은 한 달에 한 300 정도, 네.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300 뭐, 500 버는데 300 정도 뭐 차에다가 써버리지 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더 이상 뭐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발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2억을 매달 2억 버시는 분들이 뭐 300짜리를 하든 600짜리를 하든 매달 600 낸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액 투자자분들이 고액 투자자처럼 그냥 막 다 사버린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2억짜리 사가지고 처음엔 잘 하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돈이 말라버렸어. 그럼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액 투자자분들 마찬가지죠. 고액 투자자처럼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버렸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 끊어지면요. 그 다음에 시장이 많이 조정받아서 다 묶여 있다면.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식들이 올라올 때까지 그 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소액 투자자분들은 방치형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아무거나 막 사지 마세요. 섹터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1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6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다시 15억, 25억, 30억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죠. 소액이지만 나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생각될 때마다 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뭐 계속 늘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네. 요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왜냐면 내가 금융투자 자금이 소액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자산이 많은데 소액으로 투자할 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전체 자금이죠. 전체 자금. 네, 전체 자금. 내가 그냥 뭐 장난 삼아서 용돈으로 하려고 뭐 한 10억 넣었어. 이런 사람들은 고액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체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전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10억을 금융투자 자산을 만들어서 10억을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돈을 더 넣어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정된 자금으로 굴려줘야 돼. 한정된 자금을 굴려줘야 돼. 그래서 원금 대비 수익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수익 났어요? 그거 일단 챙겨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계좌가 묶여버려요. 현금이 묶인다고요. 그렇다고 손절도 안 한다 그러지.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돈도 없지. 묶여있지. 남들은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는 거죠. 네.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내지 말자.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소액이라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전해가지고 뭐 유산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이 소액에서 시작한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안전한 그런 투자로 바뀌게 되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망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수익을 늘리시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세요.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 다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 좋아 보이는 종목에 몰빵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락이 왔을 때, 하락이 올 것 같을 때 리스크 관리하는 거, 현금 확보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뭔가? 이 자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뭐 급한 자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다 파악하신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네, 요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포트를 운영할 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많아요. 돈만 갖고 들어와서 일단은 좋아 보이는 거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다 죽어요. 조금만 흔들리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체계적으로 네, 나는 이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난 이 정도의 규모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 운영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네, 그러면 1,000만 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1,000만 원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목 10개 미만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10만 원씩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있는 분들은 그래도 100에서 200 정도씩 사가지고 10개 미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종목수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 주시면서 계속 키워나가시면서 1억 단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뭐 한 30개, 40개 늘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은 종목을 60개 살 수 없어요. 50개 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 더 많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려도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보통 방송에서 대부분 많이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읊어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잔소리 같은 개념이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